발가락과 두뇌, 간혹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책상 다리의 모서리 같은 곳에 발가락이 부딪히면 모질게 아프다. 그런가 하면 작업 도중 망치 같은 걸로 손가락을 찍을 때도 있다. 그럴 때 그 찌릿한 고통이 온몸을 타고 머릿속까지 전해진다. 이때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통증이 전해지는 경로와 그것이 최종적, 동시적으로 찌릿해하는 뇌의 부위도 어딘가 모르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발가락과 손가락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리라. 현대의 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손가락 혹은 발가락에 통증이 가해질 때 뇌의 어느 부분이 보다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하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런데 현대의 서양 의학에서는 머리의 질병은 머리통 자체를 어찌해서 치료를 하려고 달려들지만 전통 친구학에선 전혀 엉뚱하게도 발가락을 다스린다. 발과 다리는 그동안 별다른 진화의 혜택을 보지 못한 듯하다. 고작 직립으로 네 다리가 분담하던 인체의 하중을 두 다리가 감당해야 하는 바람에 골격을 수직으로 세우게끔 변형시켜야 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무릎이며 고관절, 요추 등이 미처 감당치 못하여 아직은 고생이 많다. 길어진 손가락에 비해 발가락은 기껏해야 균형을 잡는 데 일조하는 것 외엔 별무소용이다. 하여 그다지 주인의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발가락 운동을 관장하던 뇌의 상황실도 점점 축소되어 갔다. 덕분에 동물적 운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지구상의 가장 나약한 동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해서 스포츠란 온갖 몸싸움 놀이를 개발하여 옛 향수를 되새기며 즐기고 있다. 이런 발달 과정 때문에 두뇌의 기본 구조가 동물 때와는 많이 변형될 수밖에 없겠다. 발과 다리의 사용은 정을 길러 백을 강하게 한다. 반면에 손과 팔의 사용은 혼을 더욱 발달시켰다. 해서 혼이 발달한, 다시 말해 지능이 발달한 동물일수록 두뇌, 특히 전두엽,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손발을 따로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혼과 백의 역할이 다른 동물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아직 다리와 발가락은 생존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서 일단 일어서거나 걷게 되면 두뇌의 비상 상황실이 자동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 그 순간 두뇌, 전두엽은 생각, 상상을 잠시 휴지하고 정신 본래의 임무에 복귀해서 주위를 살피고 감각 신호에 모든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 불면증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이 대부분 발가락과 발, 종아리 마사지인 점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비록 일어선 비상상태는 아니지만 전두엽이 쓸데없는 망상을 못하도록 의식을 발 쪽으로 유도해서 수면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 문명의 이기들 덕분에 인간이 육체적 노동에서 점점 해방되면서 발가락 운동 또한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다. 원래 어린이들의 놀이란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든 공놀이를 하든 금을 그어놓고 놀든 거의 대부분이 백을 기르는 발노름이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차츰 카드나 마작, 바둑, 장기 등 손노름으로 바뀐다. 한데 요즘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손가락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다. 특히나 게임과 같은 놀이는 손가락과 두뇌, 전두엽만 사용하는 바람에 편집증, 강박증, 조급증 등 온갖 정신질환에 시달릴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인간의 혼은 동물에 비해 지나치게 발달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백은 약해져 동물로서의 본능이 상당 부분 퇴색되어 가고 있다. 결국 혼-백 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났다. 가장 큰 문제는 생각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부딪혀 갈등하는 일이 빈번해진 점이다. 그러다가 결국 혼과 백이 충돌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인도나 중국의 도가 불가에서 명상 참선의 기술들을 꾸준히 탐색해왔고 그들 가운데 일부 성인으로 추대받는 수행자들은 절대자에 기대어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고뇌를 달래고 위로하는 방법을 개발해온 것이다. 그것이 종교와 철학이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임시 방편으로 오히려 인간 정신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해서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매달려 있는 것이겠다. 필자의 짐작엔 유사 일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 혼과 백 사이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다. 인간이 잃어버린 모르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뭘까?
타는 기나긴 탐색의 과정이 바로 철학이겠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철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이 혼에 의지하여 뇌 속을 뒤지고 뒤져 보았지만 딱히 이거다 싶은 걸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이란 걸로 인간의 세포 구석구석을 해주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먼 미래, 먼 과거, 먼 우주로까지 수색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외형적 신체적인 것과 그 기능이 동시에 변화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성격적 특징도 결정되었다. 손가락이 길고 가는 사람은 성격 또한 섬세하다. 다운 증후군의 예에서 보듯이 손가락의 길이와 마디를 비교해 보면 몸 안의 특정 장기의 크기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손가락 운동은 다양하고 기교적인 상상력을 증가시킨다. 그에 비해 서서 걸을 때의 발가락 기능은 균형을 잡고 전후 좌우에 위험물이 없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조심성을 길러준다. 해서 걸을 때 발가락에 신경을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진중함을 기르게 된다. 간혹 터벅터벅 발꿈치나 발바닥으로 걷는 사람들이 그 성격이나 두뇌 능력 면에서 상당히 무디고 진중함이 떨어져 보이는, 실제로도 그렇지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길이를 비교 분석해서 사람의 성격을 가늠하는 잡학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